도심 고밀 개발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려면 여러 기관에서 속속 새해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 대부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렵고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 개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투기근절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근절 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과 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은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입니다. 토지, 그중에서도 도심지는 희소성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지와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가지는 가치와 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의 개발을 맡기면 공급과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주택뿐만 아니라 임금주택 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핵심 요지 및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청년, 취약계층, 무주택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합니다. 고밀 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줍시다.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새해 첫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인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제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다. 올해 지원 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총 1,792명이다. 2021년 채용 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천 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천 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천 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천 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 원, 12개월 근무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천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및 도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에서 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시민의 76.5%, 도 공무직의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 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 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배포에 적용토록 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 건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 가격을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의 주택 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 기준일 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 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행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의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 시작일 2016에서 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 공시가격은 각 4억에서 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 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 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사례 A 임대인 전국의 임대주택 26여 채를 보유. 그중 2020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19채 보유. 임대 시작일 2016년, 2018년 기존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인 주택 총 92억 원으로 20년 주택 공시가격은 6억 원에서 9억 원이 되어 총액 148억 원. 임대 시작일 대비 전체 60.8% 상승. 2020년 종부세 전액 면제 추정액 2억 6,700만 원. 2020년 재산세 전용 면적에 따라 50%에서 75% 감면받아 3,600만 원 면제. 비임대인 전국의 임대주택 24여 채를 보유. 그중 2020년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5채 보유. 임대 시작일 2005년, 2015년 기존 주택 공시가격은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인 주택 총 19억 원으로 2020년 주택 공시가격은 6억 원에서 9억 원이 되어 총액 37억 원, 임대 시작일 대비 평균 94.7% 상승. 2020년 종부세 전액 면제 추정액 40백만 원. 2020년 재산세 전용 면적에 따라 50% 감면받아 200만 원 면제.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 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면제 기준을 과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 금액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 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 채의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뉴스입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 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몸소 체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